시장이 참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판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주주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며칠 반등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마냥 좋아 보이고 이제 드디어 날아가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표면 아래 물밑에서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개미들을 유혹하면서 거대 자본들은 뒤에서 사정없이 하락 폭탄을 장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일간의 삼성전자 대차거래 추이를 살펴보면은 공매도 대기 자금의 성격을 가진 이 대차장고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5월 중순에 7,900만 주 수준이던 이 대차장고 수량은 6월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한때는 8,500만 주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6월 16일 기준으로 대차장고 수량은 8,185만 주, 잔고 금액은 28조 700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지난 6월 9일이었는데요. 이 6월 9일에 당일에 하루에만 무려 548만 주가 넘는 이 대차거래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순 증가량이 420만 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는 향후에 주가 하방 압력에 베팅하려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급증했음을 시사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일인 6월 15일과 16일에 분위기가 이게 반전이 됐죠. 15일에는 473만 주, 그리고 16일에는 223만 주가 대거 상환이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감, 즉 순상환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16일에는 체결 수량이 46만 주에 그친 반면 상환은 223만 주가 이루어져서 대차 잔고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급격한 상환의 흐름은 단기 쇼커버링 유입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주가 하락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뜻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대차 규모 잔고가 여전히 지금 8천만 주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지선 확보 여부와 함께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 제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돈의 길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건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하루 등락률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난 6월 9일에 주가가 무려 10% 급등을 하기도 하고 32만 7천 원에 안착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과 또 하방 압력을 노린 공매도 세력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시점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함께 급증을 하는 이런 양상이 뚜렷하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자는 주가가 6% 가까이 급락을 했던 6월 5일 그리고 5% 이상 급등을 했던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6월 5일에는 주가 하락세 속에서 무려 6천억 원에 달하는 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 대금이 몰렸었습니다. 자, 이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3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 주가가 19,000원 정도 급등을 하면서 34만 1,500원까지 치솟았던 6월 15일 이날 역시도 5,958억의 거대한 공매도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주가가 강력한 매수세로 떠오르자 고점이라고 판단한 공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의 거래일인 6월 16일에는 주가가 1.7% 추가 상승해서 34만 3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587억으로 이전 급등일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시장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공매도 평균가는 34만 527원으로 당일 종가와 매우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삼성전자는 단기 주가 방향성을 두고 매수 세력과 공매도 세력 간의 힘 겨루기가 지금 역대급 거래 대금과 함께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적 공매도량이 지금 7,600만 주를 넘어선 가운데 향후 주가가 공매도 평균가 위에서 지지선을 다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공매도 압력에 밀릴지가 향후 단기 방향성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가 하락을 부추기면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는 폭락농자들과 추악하고 악랄한 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저는 오늘 강력하게 우리 주주분들 대신해서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시장 바닥에 내팽개치려는 공매도들의 치밀한 음모, 그 추악한 민낯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찢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거시경제의 불안감이라는 악마 같은 연기가 시장을 아무리 자욱하게 뒤덮을지라도 삼성전자가 가진 진짜 실적의 힘은 그 연기를 단숨에 관통해버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세력들이 폭락을 외치고 있을 때 시장의 진짜 기초체력인 펀더멘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2분기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전망 평균치가 무려 86조 원입니다. 자, 매출은 166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분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인 분기 영업이익 100조 돌파라는 이 대기록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악마 같은 매크로 노이즈로 아무리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기업의 본질이 뭡니까? 이 실적이 매 분기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기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를 똑바로 한번 주목을 해 주십시오. 23년과 24년의 바닥을 지나서 25년, 26년을 거치면서 자, 결국에 그래프가 그야말로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 세력들의 포화 속에서 왜 우리가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야 할까요? 자, 정답이 바로 이 지표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반도체 AI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PER을 비교해보는 차트가 나오는데, 자,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20배 안팎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현저히 낮은 선행 PER에 거래가 되면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증권가의 엄밀한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27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48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이냐? 전 세계 AI의 황제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27년 예상 영업이익을 근소하게 제치고 글로벌 영업이익 전체 1위 기업에 등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세계 1위 왕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폭락할 기업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분기에 영업이익 다 나왔죠. 자, 이거 실제 영업이익 성장률을 엔비디아와 직접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물론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도 괴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7%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못해서 경이로운 수준이죠.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5%가 증가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 DS 부분, 전년 동기에 1.1조밖에 못 벌었던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53조 원 이상으로 들어오면서 무려 49배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은 4782%라는 상상 초월의 이 폭증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모멘텀만 놓고 본다면 26년 현재 실적 성장 불꽃이 가장 뜨겁고 폭발적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구간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장전한 현재 이 28조 원에 달하는 매도 실탄으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실적 그래프를 언제까지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실적을 이기는 공매도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시적인 쇼크를 유발해서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력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단기 노이즈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갈수록 분기에 100조 원씩 벌어들이는 압도적인 실적 대비 주가는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면 견디다 못한 세력들은 자신들이 숏을 쳤던 물량을 눈물을 머금고 비싸게 되살 수밖에 없는
역대급의 쇼커버링 폭발을 맞이할 확률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주주 여러분, 악마의 연기에 속아서 이 지상 최고의 보석 절대로 세력들에게 헐값에 던지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삼성전자의 승리는 필연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밤 변동성 장세 흔들리지 말고 이 실적의 반패를 믿고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률은 대개 뉴스가 확정되기 전에 이 불확실성을 견딘 사람들에게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은 6월 10일에 29만 7,50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6월 16일에는 34만 3천원, 17일에는 장중에 34만 6,500원까지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의 이 핵심 동력은 바로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6월 12일 기환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기관은 강력한 순매수세와 수백만 주 단위의 상방 베팅을 이어왔고 외국인 역시 6월 12일에 320만 주가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매수 댓글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수급의 상방 랠리 여기에 화력을 더할 수 있고 주가 상승 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6월 16일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91만 주가 넘는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변동성에 지친 개인들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에 초입해서 겨우 원금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소폭의 이익을 보고 물량을 털어내는 잘못된 매도세가 나와버린 겁니다. 6월 16일에. 따라서 유튜브 댓글에 지금이 찐 바닥이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역대급이니까 홀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매수 동료 댓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6월 12일부터 17일까지로 데이터를 바꿔보시게 되면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록 하루하루의 공방들은 치열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에 대한 신뢰가 지금 최근 들어서 거대하게 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공포에 질려서 투매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우상향 트렌드를 확신하는 이 매수 댓글이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대중의 심리가 곧 수급이 되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매수 이 두 글자는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를 앞당기는 가장 쉽고 강력한 개인 투자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매수라고 딱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삼성전자의 강력한 수급 싸움만큼이나 지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대외 변수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렇게 영리한 심리전도 거시경제적인 공포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6월 1일부터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외국인이 960만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FOMC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에 지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는데 자, 그런 숫자 하나에만 매달리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완전히 하수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내일 FOMC에서 시장이 진짜로 봐야 할 핵심은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케빈 워시 새로운 의장이 물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겉으로만 보이는 물가는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4% 후반대의 물가가 머물러 있는데 22년도에 주식시장에 엄청난 폭락장이 왔을 당시 8%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로 주식시장이 1년 넘게 공경에 빠졌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근원 PCE만 보면은 아직 물가가 높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4%대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24년과 25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절사 평균 물가, 트림드 민이라고 합니다. 이 트림드 민, 절사 평균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른 품목, 위에 있는 품목과 너무 많이 떨어진 품목, 일부를 잘라내고
중앙값의 흐름만 보는 건데요. 자, 즉 유가나 특정 서비스 가격처럼 일시적으로 튄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일시적인 노이즈를 제거한 진짜 끈적한 물가를 보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클릭을 하게 되면 노란색 선이 이제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물가에 대한 얘기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물가는 아직 높지만 극단적인 품목들을 빼고 보면은 물가의 기준은 지금 2% 후반까지 싣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5년보다는 오히려 지금 낮아진 상황이죠. 자, 따라서 이게 내일 FOMC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워시가 기자회견에서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자, 23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중앙값이 하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기조적인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된다면 시장은 곧바로 비둘기파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눌리게 되고 달러 강세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입 수급도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줄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이 반도체 기업이 시간 외에서 버텨준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내일 FOMC에서 긍정 시나리오는 하나입니다. 워시가 헤드라인 물가보다도 이 절사 평균의 물가를 근거로 들면서 물가 중심 흐름은 싣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도 랠리의 중심에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 가셨나요? 자, 만약에 혼자서 이 데이터들을 매일 분석하기가 벅차고 대응 타이밍 잡기가 힘드시다면 화면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의 평단가와 보유 비중 이 두 가지만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신호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6월 11일 목요일에 삼성전자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자, 매수 타점 29만 4천 원 이하 정확하게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때 6월 11일에 추천드렸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6월 11일 대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서 10%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아래 내려보시면은 매수 추천 정확하게 드렸었습니다. 자, 후회 없는 대응을 위해서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4만 명이나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유튜브 알고리즘이 선택을 했고 수많은 분들이 제 진정성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력과 데이터로 당당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충격적인 월가의 전망치들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자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주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위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또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